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는 주말은 물론 평일 특정 시간대에도 자주 매진돼 표구하기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왕복 2편, 모두 4편의 열차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투입 시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날 강릉역 대합실, 적지 않은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릉역 플랫폼은 서울에서 출발한 KTX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강릉 서울 KTX 열차의 경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될 정도로 열차 공급에 비해 이용객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속도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네요. 네, 맞아요. 주말은 거의 미리 잡으려고 해도 들어가면 다 만석이어가지고 구하기는 힘들어요. 운행 시간대도 평일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백이 많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강릉 출발 서울행 열차는 오후 12시 23분 이후 오후 3시 20분까지 3시간 가까이 없고 매일 오전 8시 25분 이후에도 오전 10시 35분까지 출발 열차가 없습니다. 서울 출발 강릉행 열차 역시 매일 오전 9시 55분 이후 낮 12시 1분까지 2시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릉 서울 KTX 증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의 증편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을 찾아 연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올해 안에 추가 열차 투입 계획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서울 강릉 KTX 증편하는 건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4편 들리는 건 확실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상하행 2편씩 연내 4편 증편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열차를 투입할지 세부 운행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용 차량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연말 정도에 차량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선로입니다. 열차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넣을 건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증편이 확정되면서 강릉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일부 열차 공급 시간대의 공백이 큰 만큼 간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이번 강릉 가뭄은 너무나 적었던 여름 강수량과 오랜 세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더해지면서 빚어진 재난이었습니다. 결국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이번 강릉 가뭄의 가장 큰 원인은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동해상에 발달한 강력한 고기압이 장마를 일찍 끝냈고 태풍과 비구름의 북상마저 막은 겁니다. 8월 10일부터 한 달간 강릉에는 평년 대비 7.4%인 2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후변화로 해가 갈수록 연간 강수량은 늘고 있지만 강수 일수는 줄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최근 10년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8.7mm가 늘었지만 강수 일수는 3.71 줄었습니다. 한 번 올 때 엄청 퍼붓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물 관리의 시작은 짧은 시간 많이 퍼붓는 비를 관리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속가능 물관리 연구센터, 빗물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는 간단한 여과 장치를 통해 이물질을 걸러내기만 하면 곧바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 연간 전체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물을 비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버려지는 빗물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는 공공청사나 학교 지붕 같은 곳부터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자고 말합니다. 13억 톤의 물이 강릉 지역에 1년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다 버리고 있는데 그걸 모으는데 어디부터 모으냐면 우선 쉽게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게 되면 쉽게 쓰는 데서 받아서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운반도 안 하고 굉장히 좋죠. 산과 바다가 가까워 경사가 가파른 강릉의 경우 일단 내린 비를 바로 가두지 못하면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지상에서 가두지 못하더라도 지하에서 가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상에 저수지를 더 만들어도 가뭄이 오면 같이 마르기 때문에 다양한 수원을 개발하되
철저히 관리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지어서 관정을 개발하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그런 가뭄이나 이런 저희가 오봉 저수지처럼 수온을 확보한 것처럼 지하에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쌍천 댐처럼 지하 댐처럼 그런 강릉도 그런 한 취수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강릉 가뭄에 인접한 시군에서 원수와 정수를 지원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동 지역 전체, 또 영서와 영동을 아우르는 강화된 치수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동 지역 유역 통합 물관리를 하고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자원을 지역 유역이 나눠 쓰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의 물 관리 연계성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결국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모으고 지하에서 또 한 번 모으고 영동과 영서 지역의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뭄을 막을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탄 산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나라 일본은 나무 심을 이유가 사라진 사유리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풀고 있습니다. 경제성 없는 숲의 문제,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에 까만 바늘을 꽂아놓은 듯 불탄 삼나무가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산불은 산을 모두 집어삼키고 바다에 다다라서야 꺼졌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된 오후나토 산불 피해지입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9일 동안 모두 3,7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여의도의 13배 가까운 면적입니다. あちらこちらに黒く焦げたキャノピーが見えると思います。これは日本にとっては非常に最大級、歴史的にも最大級の火災でした。 복원에 앞서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今まで20ぐらいの試験地を作って調べてきました。で、ここはその一つの一つなんですけども、木にピンク色のタグがついてるんですけど、あれを一本一本、太さと高さと、あと焦げている高さですね。あれを測っています。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산주들이 불탄 산에 다시 나무를 심으려 하겠냐는 겁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90%를 넘겼던 일본의 목재 자급률은 외국 목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 들어 3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 간신히 40%를 넘겼지만 임업 선호도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임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나무를 심어도 돈이 안 되니 안 심으려 하는 겁니다. 木材の値段も下がったし、同時に日本の高度成長があって、労働賃金っていうのは上がったので、日本の森林所有者たちが林業に対する関心を失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 일본 정부는 산주에게 국가가 땅을 빌리고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산림이익공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민둥산으로 둘 경우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수자원 보호 등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유림 비율은 일본보다 7%포인트가량 더 높은 67%,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은 산주의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기재부 이렇게 정부에 계속적으로 이 지불제라는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8%에 불과합니다. 나무를 팔아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주의 수익은 송이가 채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적지였던 우리 토양이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송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과 같은 미래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내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의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석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전통시장을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휴 바로 전날,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까지 7일 동안 이어지는 긴 명절, 음식을 미리 준비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사야죠. 이제 배추 같은 거 사서 김치나 좀 해놓으면 돼요. 오르기만 하던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강원도 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4인 가족 기준 29만 6,860원이 들어 지난해 30만 2,500원보다 1.8%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 더 저렴해졌습니다. 차례상 필수 준비물인 사과와 배입니다. 지난해엔 폭염과 폭우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올해에는 작황과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도 지난해보다 최대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차례상 지낼 거 뭐 배, 사과, 여러 가지 생선 종류들하고 좀 샀습니다. 소비 쿠폰 영향으로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예. 일단은 대목장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많이 팔기를 기대하죠. 10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위축돼 있던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법원이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회 3부는 어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권 의원의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권 의원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도암댐 도수관로에 차 있던 물을 방류한 지 정확히 2주일이 지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늦어진 이달 말까지는 방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당초 도수관로 수 15만 5천 톤을 하루 10,000톤씩 보름 정도 방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압이 생각보다 낮아 하루 5천 톤 정도만 물이 나오면서 이달 말은 돼야 도수관로 내부의 물을 모두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현재 고장난 도암댐 취수부를 고치는 것보다 도암호의 물이 도수관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현재 관련 물막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연기됐던 강릉 지역 체육대회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체육회는 경포 마라톤 대회, 강릉 시민 생활체육대회, 전국 여자 바둑대회, 전국 리틀 야구대회 등 주요 15개 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가 열릴 때마다 물절약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 모니터링과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이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재도전합니다.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손양면 수산리원 수산항을 중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235만 제곱미터에 재정 2천억 원, 민간 8,3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재정 사업은 해양레저 마리나, 바다공원인 시케이션파크, 전망 스카이워크 등을, 민간 사업으로 지하 5층에 지상 18층, 432실 규모의 호텔앤리조트 건립을 추진합니다. 강원FC가 오는 5일 오후 4시 반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리는 FC 안양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은 이번 경기에서 공식 관중이 10,000명을 넘거나 안양에 이길 경우 캐스퍼 한 대를 추첨으로 증정하며 하프타임에는 한복 착용 가족 팬에게 하이원 호텔 숙박권과 강원 한우 선물 세트 등 추석 특선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리그 7위인 강원FC는 승점 42점으로 6위 광주FC와 동점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있어 12개 팀 가운데 6위까지 진출하는 파이널 A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